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컨설팅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간에는 이제 개별 대학 단위로 애로사항이나 이런 질의사항들 중심으로 컨설팅을 시작하였다고 하면 이번에는 이제 기존에 해야 하지 않았던 형식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좀 내용을 바꿨습니다. 컨설팅을 통해서 학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리고 저희 성과 포럼 등을 통해서 아마 프로그램 단위의 우수 성과들을 많이 공유를 하셨을 텐데요. 사업 추진 체계 그리고 교육 과정이나 개발 운영 그리고 성과 관리 각 영역별로 어떤 체계로 어떤 구조화를 가지고 또 운영하고 있는지 전체 대학을 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체계를 좀 오늘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아마 각 프로그램 단위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운영을 하고 계셔서 아마 거의 평준화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외에 어떤 체계를 가지고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오늘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컨설팅을 위해서 저희가 위원님들을 3분 모셨는데요. 이제 2019년부터 이 사업 선정 평가 때 그리고 연차 평가 때 평가위원으로 그리고 컨설팅 위원으로 그리고 학교에서 사업 단장님으로 하시는 저희 3분을 모셨고요. 그 외에 또 저희 사업비 집행과 관련해서는 저희 회계 법인에 있는 이제 회계사님께서 이제 집행 모니터링 결과를 가지고 사례들을 좀 발표한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업 추진 전략부터 진행을 할 텐데요. 저희 평가 컨설팅 위원으로 계속 수고하셨던 백성문화대학교의 박정숙 교수님께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성문화대학교의 박정숙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맡은 영역은 그 1영역입니다. 사업 추진 체계 및 전략 파트인데요. 제가 그 사업의 선정부터 그리고 중간평가 그리고 종합평가까지 지금까지 3년을 진행해 오면서 그동안에 살펴보았던 그런 그 저의 경험과 그리고 우수대학과 미업대학과의 보고서와 그리고 계획서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미업대학이라고 해서 아주 잘못한 그런 게 아니라 서로의 어떤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서 거기에서 나온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포스트 혁신 사업을 준비할 때 참고할 사항에 대해서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추진 체계에서 순서는 총 6개 그 세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부 영역별로 대학별로 분석을 하고 그 분석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인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에 따른 그 사업 추진 체계가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수대학은 3개 대학을 분석을 하였는데 이 3개 대학이 모두 컨소시엄 대학이었습니다. 이 컨소시엄 대학에 있어서 3개 구성되어 있는 2개 또는 3개의 대학들의 중장기 발전 계획과 연계되어서 사업 추진 체계가 잘 연계되어 있음을 분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미업대학의 경우에 있어서는 물론 잘 연구하고 그리고 체계를 구축하셨겠지만은 이 중장기 발전 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체계 연계성이 좀 다소 부족하다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그 컨소시엄 대학의 경우에 있어서 주관대학과 협력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에 따른 이 후진학 선도형 사업 추진 체계의 연계성이 미흡한 점이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사업 목표입니다. 이 사업 목표라는 것은 우리가 후진학 선도형 사업의 그 정책 목표와 사업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목표를 설정을 하여야 합니다. 우수 대학의 한 사례인데요. 이 대학에 있어서는 이게 보면은 이 대학 어떤 정책 목표와 그리고 대학의 사업이 잘 연계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사업명이나 사업 비전, 사업 목표가 이 정책에 따른 이런 비전이나 사업 목표와 잘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 사업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사업의 목표와 잘 연계가 되어 있고 마지막에 운영 계획입니다. 이 운영 계획이라는 것은 주요 사업의 평가 내용과 연계가 되어 있을 때 우리가 평가 시에 좋은 성적을 우선 그 평가 잘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학의 경우를 보면 바로 이 하나의 표로서 정리를 해볼 때 얼마만큼 이 정책의 목적과 그리고 목표에 맞게끔 사업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 구성된
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파트 같은 경우는 추진 체계와 전략이라는 것은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크다란 그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조가 만들어지면 그 구조 속에 각각의 우리가 내용을 그 다음 단계에서 교육과정 운영이나 성과 관리 쪽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잘 짜여진 체계만이 좋은 그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협대학에 있어서는 물론 사업 목표는 이미 여러분들이 2년이나 3년 동안 수행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맞춰서 잘 설정을 하시고 그 진행을 해 오셨지만은 조금 아쉬운 점은 이런 어떤 그 후진학 선도형 사업의 정책 목표와 그리고 사업 목적 계획과 연계하여서 대학의 컨소시엄 대학의 같은 경우는 대학의 강점과 대외 여건과 연계한 어떤 사업 목표와 연계성이 부족한 대학들이 조금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목표의 설정이라는 것은 이 사업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특히 이 출발점에서 좀 더 면밀히 우리가 살펴보고 그게 맞는 사업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우수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과 사업 목표와의 연계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수 대학의 경우에 있어서 한 대학의 사례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대학의 추진 전략에 맞춰서 3개 대학의 이 발전 추진 전략이 각각이 이 그 구성 요소를 뽑았습니다. 뽑은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사업의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세부 목표 사업을 결정을 하고요. 여기에 맞춰서 또 추진할 수 있는 24개 수업 과제를 갖다가 사업 과제를 이렇게 연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전략과 그리고 사업 목표와 여기에 따른 사업 내용의 연계성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그 어떤 전체의 사업 흐름이라는 것이 그 어떤 정체성이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사례인데요. 여기 사례에서 보면은 A 대학 같은 경우는 후진학 선도형 3가지 그 사업 계획이 컨소시엄 대학의 10가지 전략과 그리고 24개 핵심 추진 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서 컨소시엄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과 사업 목표가 밀접한 연계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게 장점이었고요. 그리고 B대학 같은 경우는 이 사업 목표와의 연계성을 어떻게 제시를 했냐면은 실질적으로 대학 발전 계획에서의 주요 활동 실적과 그리고 후진학 선도형 사업의 그 실적을 함께 보여줌으로써 이 사업 계획이 대학의 발전 계획과 이렇게 성과 면에서도 잘 연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협대학의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아쉬운 점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연계성 부족입니다.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이라는 것은 대학의 어떤 나아갈 방향인데 그 방향과 이 사업이 함께 나아갔을 때 우리가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런 어떤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거, 특히 이 C대학 같은 경우는 어떤 연계성을 나열은 했습니다. 하지만은 컨소시엄 대학 간의 발전 계획과 연계한 계획 수립이 다소 미흡하다는 거. 그래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이 컨소시엄 대학에 있어서의 발전 전략과 그리고 사업을 연계하는 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는 사업 추진 배경과 현황 분석입니다. 이 현황 분석에 있어서는 모든 대학에서 대학의 그 대내적인 여건이나 그리고 특성화 분야 그리고 대학 현황 등에 대해서 강점과 약점을 분석을 하고 그에 대한 분석 결과에 근거해서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실행 과정을 만드는데 다 수업 분석을 거의 모든 대학에서 실행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강점과 약점인 분석을 할 때 수업 분석을 사용을 하지만 수업 분석에 의한 분석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추진 방향이 설정이 되고 실질적으로 실행 과제와 어떻게 연계되는가까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 우수대학에서는 보면은 이 모든 그 수학 분석에 의한 사업 추진 방향 도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 컨소시엄 대학 간의 협력 개선 보완 사안에 의한 추진 필요 사항이 도출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실행 과제가 이루어진 그런 사례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미협대학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은 모든 대학에서 수업 분석을 다 했습니다. 하였는데
일부 대학에 있어서는 이런 분석 결과에 대한 그 해석 과정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대학이 있었고요. 일부 대학에서는 분석은 했지만 어떤 그 시사점이라든지 그런 사항만 그 제시를 하고 거기에 따른 추진 전략이나 실행 과제까지 연결이 되지 않은 그런 아쉬운 점이 또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대학에서는 이 대학의 어떤 우리가 상황 분석이라는 것은 특히 컨소시엄 대학 경우는 주관 대학과 협력 대학 간의 대학의 자체적인 여건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학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그런 공통적인 어떤 그 상황에 대한 분석에 의한 어떤 그 결과에 이루다 보니까 실질적인 그 실행 과제의 도출이라는 측면에서 좀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지역사회, 지역수요 분석입니다. 이 지역수요 분석에 있어서는 여기 미역대학이 아니고 그 우수대학인데요. 이 지역수요 분석에 있어서는 이 3개 대학이 모두 우수대학인데 특히 A대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지역 여건뿐만 아니라 전략 산업 분석 그리고 지역의 평생 직업 교육 현황 분석과 컨소시엄 대학의 자체 평생 직업 수요 분석까지 실시를 하였는데 이 대학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이 굉장히 객관적인 수요 분석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외부 공인 전문기관의 어떤 수요 조사와 더불어서 그리고 대학 자체의 수요 조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물론 중요한 거는 수강생들의 교육 수요 의견 등의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이 학과의 의견도 여기에서는 반영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과별 수요 조사도 포함되겠다는 것이 굉장히 좀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어떤 사업의 추진 동력을 얻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컨소시엄 대학인데 각 대학이 가지고 있는 강점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학에서 모든 것을 하고 우리가 협력 대학은 도와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컨소시엄 대학의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강점 분야를 바탕으로 해서 수요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했다는 것 그리고 전년도의 사업 성과 분석과 차년도 사업 완료에 의한 교육 과정이 그 선정이 되었다는 것 이러한 과정에 있어 종합적인 결과에 바탕을 해서 교육 과정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실질적인 그 실행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미역대학에 있어서는 첫째 문제가 이런 어떤 분석 결과에 의해서 보면은 방향만 제시하였고 사업 연계나 프로그램 개설 운영의 연계성 확보가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그 사업 목표와 내용과의 연계성 그리고 세 번째로는 1차년도의 어떤 사업 성과의 분석과 2차년도 사업 완료에 의한 사업 계획 과정에 있어서 다소 부족한 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추진 체계입니다. 이 사업 추진 체계는 각 대학에서 우리가 그 단독 운영 대학에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없는데 이 컨소시엄 대학에 있어서는 사업 추진 체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때 보면은 이 컨소시엄 대학의 사업 운영에 있어서 어떤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주관대학과 협력대학 간의 조직 활용과 협조 체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컨소시엄의 원활한 운영과 대학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컨소시엄 규정과 그리고 협약 관련 그 규정과 이런 것들을 제도화해야 되고 주기적인 사업 역량, 수행 역량과 자체 평가에 의해서 이러한 것을 실시하였을 때 컨소시엄 간의 어떤 협력에 의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컨소시엄의 어떤 추진 체계라는 것은 PDCA 사이클을 기반으로 하여서 단계별 업무 절차를 정의하고 이에 연계한 주관대학과 협력대학의 역할과 운영 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미역대학의 경우에 있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은 성과 공유와 확산, 환류를 통한 운영체계 구축이 다소 미흡한 곳이 발견이 되었는데 근데 이게 보면은 공통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점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런 어떤 분석 결과에 근거해서 후속 사업을 준비할 때 어떠한 사항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이러한 어떤 지금 1영역 1파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업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 뼈대를
구축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차기 사업에서도 크게 이렇게 변화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인데요. 이 중장기 발전 계획은 대학마다 다 가지고 있으시고 그리고 다 구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중장기 발전 계획이라는 것은 지역의 수요와 그리고 산업 현황에 근거한 중장기 발전 계획이 딱 만들어졌을 때 그 다음에 사업과의 연계성이 수월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업 목표인데요. 이 사업 목표라는 것은 우리가 교육부의 정책 사업의 연계성 이해를 통한 사업의 명확한 방향성 확보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그러면 우리가 이 교육부의 사업 목표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 우리가 그 사업 설명회나 이런 거를 할 때 주는 안내서라든지 그런 그 정의서가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과연 이 사업이 이 정책의 목적이 무엇이고 이 사업을 통해서 이루고자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다면 사업 목표 설정에 있어서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과 사업 목표와의 연계성에 있어서는 특히 대학의 이런 비전과 미션, 인재상, 추진 전략에 따른 사업 추진 체계가 연계성 있게 갖추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사업 추진 성과를 대학의 발전 계획에 따른 성과와 연계하여 달성하여야지 이 후진학 사업의 성공을 위한 추진 동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발전 계획과 이 사업이 연계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성과가 대학의 발전과 연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업의 어떤 추진 동력이라는 것은 그만큼 약화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 배경과 현황 분석인데요. 여기는 그 지역 수요 분석과 동일한데 분석을 하시되 분석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우리가 도출해내고 사업의 추진 방향과 연계해서 과제를 설정할 것인가. 그게 하나의 다 연계성을 가지고 진행되었을 때 효과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 한 예로 그 어떤 컨소시엄 대학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학의 경우 참여 대학의 강점 분야별 과제 고용 동향, 실태 조사, 그리고 현황 통계를 그리고 프로그램 대상 설문 조사를 통해서 수요 분석을 실시를 하고 그리고 사업을 연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떤 대학에서는 지역 산업별 특정 분야에 대한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훈련 직종 및 수요 분석을 연계한 아카데미로 바로 연결을 해서 한눈에도 여기는 지역과 그리고 대학과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업 추진 체계에서는 우리가 컨소시엄 대학에 있어서 특히 주관 대학과 협력 대학 간의 조직 활용과 협조 체계 활성화 방안을 마련을 하는데 어떤 그 한 대학에 있어서는 이 온라인 시스템 기반 학사 관련 시스템이라는 것은 많은 돈이 들고 굉장히 복잡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컨소시엄 대학의 경우에 있어서 공동으로 DB를 구축하고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수용함으로써 우리가 향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그 학습자들의 어떤 학점 누적 관리 시스템 누적 관리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후진학을 하였을 때 그 관리된 학사 이력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수월하게 그 성인 학습자들이 그런 그 후학습으로 연계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그 내용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파트 사업 추진 체계 및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요. 네, 이어서 3유형 교육과정 개발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연성대학교 김진배 단장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연성대학교 사업단장 김진배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이 과정 개발 운영입니다. 사실은 교육과정 개발 운영 파트는 전문대학에서 아주 잘하고 계시는 분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주안점을 둔 거는 어떻게 하면 좀 다른 대학에 좀 사례를 좀 공유해드려서 참고가 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방향으로 준비를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직업교육 과정 개발하는 사례, 그 다음에 3유형 사업의 그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을 다시 한 번 더 짚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 3년 사업에서 했던 일, 그다음에 그 평생 교육 과정의 성과 관리 이런 쪽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 관리는 따로 있는데 교육 과정 초점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대학이 NCS 그다음에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을 만들고 있고 거기 더해서 그 링크 기업 맞춤 교육까지 만들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그 이 수요 분석부터 해가 철저히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제도 자체를 작동할 수 있도록 기반 구축하는 일부터 이렇게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특성에 맞게 그런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링크 같은 경우는 이 학생들이 그냥 잘 견딜 것 같지만 자꾸 이탈을 하는데 그럴 때 그 이탈하지 않도록 잘 이렇게 유지하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좋은 업체가 와서 좋은 교육이 제공되고 미래가 좀 더 이렇게 나은 미래가 보여야 되는데 그런 걸 당연 기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충실히 지도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교육과정 측면에서 보면 과목 수준, 그 다음에 과정 수준, 그 대학 전체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PDCA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지향하는 바는 결국은 지역사회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수급에 하는데 초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스킬 수준의 미스매치, 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고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후진학 선도형에서 성인 학습자 대상으로 진행하는 과정은 어떨까요? 똑같은 목표는 똑같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진학 선도형 사업에서는 결국은 시간의 문제이지 지금 정규 과정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파트가 점차 이쪽으로 가고 있고 빨리 지금 진행하고 계신 데는 많이 와 있고요. 그렇지 덜 이렇게 속도가 늦은 데는 조금 좀 이렇게 천천히 따라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학위 과정에 있는 내용을 성인 학습자 특성에 맞게 사업에 맞게 이렇게 커스터마이즈 해가고 있다는 말씀을 좀 올리겠고 거기 가장 핵심은 고객 성인 학습자분들이 원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뭘 원하시는지 파악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기획이 될 때 결국은 이 4차 산업이 오기 때문에 거기 인력 수급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그 오랫동안 이게 기대 수명이 높아지고 이렇다 보니까 오랫동안 일하시니까 인생 2모작, 3모작을 지원하자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분 어떤 분이든 기술 직업 교육을 할 수 있게 하자고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술 직업 교육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정의해야 되는 게 그냥 일반적인 교육이 아니고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스킬을 함량해드리고 고용 가능성, 그다음에 이 승진이라든지 이런 욕구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증거물이 이렇게 보여져야지 그 효과성이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을 좀 같이 공감해 주시면 어떠실까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새로운 수요를 좀 이렇게 창출해야 되는데 어디 좀 보이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게 7080 분들이 지금 은퇴를 시작하셨는데요. 아직도 더 오랫동안 일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런데 70만 정도 됩니다. 그런 이런 수요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회사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협업을 하는데 정규 과정에서 엄청 도움을 받습니다. 뭐 현장 실습 같은 경우는 이 도움이 없으면 진행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전문대학이 그 가족회사 분들께 드릴 수 있는 그 재직자 교육 이런 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한 6만 정도 되는데 이런 쪽에 저희들이 이 후진학 선도형 사업에 이 성인 학습자분을 이렇게 모실 때 이분들 좀 모셔서 그분들의 자아 실현뿐만이 아니고 기업 발전 이런 걸 서포트할 수 있다고 하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창출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 목적을 다시 이렇게 해드렸는데요. 다양한 교육과정 제공하고 그 다음에 연계 강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부분을 제가 좀 이렇게 또 발췌를 했는데요. 종합평가 지표입니다. 사실은 기본 계획과 보고서 작성 지침, 그 다음에 평가 기준 이런 쪽은
굉장히 세밀하게 체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그냥 일반적인 성과가 아니고 효과성이나 뭐 어떻게 기여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파트를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미리 사업을 계획을 하고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보고서에까지 담는 일이 전제가 될 때 아주 사업 성과가 이렇게 가시화되고 또 더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학자 특성을 또 이렇게 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평생교육 쪽에서 이렇게 특성을 좀 분리를 해놨는데 제가 공감이 다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늘 이렇게 이 성인학자분들이 어떤 걸 요구하시는지 어떤 게 문제가 되는지를 고민하는 편인데요. 이분들이 이제 주직이 있습니다. 직업이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은 영양업, 뭐 재학생들 마찬가지인데 영양업을 해서 그다음에 플루언시 일의 숙련도를 높이고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을 업데이트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신이 더 나은 위치로 자아를 실현하고 능력도 인정받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학위는 선택적으로 이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직업에 전념하고 있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없는 상태고요. 가족을 부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이제 돈이 좀 없다고 이렇게 평생 교육 백서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근본적인 원인을 좀 해소하는 거다.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 어디에선가 좀 재원이 좀 조달이 되고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맞춰서 방문을 해서 그 근처에 가서 교육하는 이런 것까지도 좀 검토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쭉 드렸는데 그래서 교육과정 개발 쪽에는 이런 그 비정규 과정이지만 수요 분석부터 쭉 해가지고 CQI까지 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어가지고 그 내용들이 사실 보고서 안에 이렇게 담겨야 됩니다. 뭐 교육과정 완료 회의를 얼마나 했고 이런 부분들이 거기서 나온 거를 조금 전에도 이전에서 말씀 주셨는데 그 했던 거 가지고 어떻게 개선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보고서에 잘 담기는 것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3년 사업단에서 좀 했던 일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결국은 과정을 운영을 했습니다. 과정을 운영했는데 그 과정 운영하는 거는 사실은 뭐 어느 대학이나 다 잘 하셨고 거의 뭐 핵심 성과 지표도 다 달성한 걸로 이해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자격 취득, 저분들이 원하는 자격 취득이나 그 역량을 좀 올려서 이렇게 업무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부터 좀 설계하고 좀 그런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만족도, 그다음에 품질 이런 얘기들을 계속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거점 센터 조직이 필요하니까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서 일련의 업무들을 홍보부터 해가지고 그 성인학자 지원 기능 이런 걸 지금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버넌스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협약 체계에 참여도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와가지고 활동을 해서 사업 운영에 도움되도록 그 한 내용들이 좀 표현이 돼 있고 잘 돼 있는 데도 있고 조금 보완이 필요한 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학습 활성화 이쪽이 이제 이 사업의 특징적인 건데요. 사실 성인 학자분들이 아까 그런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이런 또 이 학업에 전념하시는 분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 제도가 굉장히 강화돼야 되는 데인데 큰 틀에서 보면 학습 동기 고치, 참여 동기 고치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접근성 제고, 그다음에 맞춤형 교육과정, 성인분들께 잘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만들어 운영하는 거, 학습 지원, 그다음에 이제 평생 교육 훈련 성과를 다른 국평원의 학점은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계하는 이런 파트의 활동들을 쭉 하고 계시고요. 요즘 요번에 좀 이렇게 제가 받은 보고서를 보니까 이런 콘텐츠 원격 교육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담 진로 경력 개발 이런 부분도 아주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하단에 있는 거는 제가 46개 사업단에 늘 조사한 건데요. 굉장히 그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정책 연구를 2000년도 성과 분석을 좀 했었는데 연구재단에서 진행한 겁니다. 그때 이제 한 거를 말씀을 드리면
거점 센터를 만들고 각종 그 이해관계자분들이 다 거버넌스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은 수조사부터 교육과정을 만들고 홍보 모집하고 운영하고 그다음에 그 성과 창출해서 이 성과 창출하는 그 과정 그리고 환류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결과 1차년도에는 평균 한 40개 정도 과정을 운영했고요. 대학마다는 한 633명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아마 첫해 이게 15개 사업단에서 한 건데요. 여기를 보시면요. 그래가지고 첫해는 이제 9,500명,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가 한 1.8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금년에는 더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주로 하는 게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요. 자격증이 한 21% 됐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이 여기 4.5%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그 미래 저희들이 목표로 했던 그런 그 다양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연계 강화를 해가고 있는데 아직도 후진학으로 연계하는 그런 거는 좀 미흡했다. 아마 이번에 성과 분석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후진학으로 진행한 성과는 아직도 조금 미흡한 상태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목표를 수립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업 목표 안에 사실은 사업이 어디로 갈 건지를 명확하게 담고 있는데 그 키워드들이 아주 이런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사업단에서도 유사한 지역사회 수요 맞춤형, 그다음에 체계 구축, 뭐 이런 키워드가 중요하게 들어가 있었고요.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전략이 필요한데 전략에도 아주 충실하게 그런 직업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세부 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교육과정 쪽에 이제 그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한 4.4개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세부 프로그램은 11개 정도 됐는데요. 여기 이제 워드 클라우딩을 했는데 상당히 그 직업 교육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워드들이 크게 강조가 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교육 그 세부 프로그램 안에 그게 지향성이 그 결국은 이제 교육 목표를 담고 있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교육 이 인재 양성하는 분야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다양한 그 교육 그다음에 자격증을 지향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참고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어떤 분야의 교육 과정을 많이 만드느냐 그건데요. 이게 주로 이제 음식 서비스 이런 쪽이 좀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력 수급의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ICT가 이게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분야라고 보시면 이쪽 분야도 상당히 지금 많이 서포트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ICT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분석한 건데 드론, 뭐 3D 프린팅 이런 쪽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리스타 이쪽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그 주관대학, 협력대학 운영 비율, 그다음에 권역 내외, 그다음에 이게 지금 좀 그 이수 관점에서 이 직업교육의 취약계층, 직업교육 분야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 이렇게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후진학 선도형 사업에서 이제 아까 후학습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후학습 활성화 쪽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들은 나타난 키워드입니다. 학사제도 정비해야 된다고 그러고 후학습 평생 직업교육 이런 거가 굉장히 적절한 단어들이 강조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런 관점에서 지금 미래에는 좀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보면 이제 그 이 후학습 활성화 쪽에서도 접근성 제고하는 쪽인데요. 이게 원격 교육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했을 것 같고, 학사 제도 측면에서도 이분들이 시간이 내기가 좀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야간 학습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상설해서 운영하신 걸로 알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진행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후학습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걸 살짝 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45개 기준 중에 평균적으로 한 13개 정도 이 기준을 지금 사업단에서 평균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여기 아마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서도 개수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더 높게 운영을 하고 계셨는데, 그게 이제 베리에이션은 좀 있었습니다. 6개에서 다양하게 있었는데, 이런 거에서 더 중요한 거는 사실 뭐 몇 개를 하고 이것보다는 하나를 하더라도 꼭 필요한 내용으로 충실하게 하는 게, 그런 게 훨씬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성인학자 맞춤 교육 운영과 학습자 지원인데요. 학습자 지원은 굉장히 빠르게 재학생들한테 적용하는 거의 대부분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특히나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LMS 같은 경우는 거의 첫 해부터도 굉장히 이쪽은 많이 참여를 했는데, 이번에 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렇게 여기에 계신 아마 그 자료 중에는 이렇게 표현이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LMS 쪽에 대한 어떤 운영한 내역이라든지 이런 게 후학습 쪽에 잘 좀 표현이 안 돼가지고 4개 정도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사업을 잘 하셨더라도 그 사업 계획 결과 보고서에 잘 표현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조직 쪽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수 사례입니다. 우수 사례를 좀 참고하시라고 드렸는데요. 단순히 이렇게 운영해가지고 실적을 만들고 뭐 이렇게 몇 명이 이수했다 이런 정도는 그냥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예를 들면 취업을 얼마나 시키고, 그다음에 학교 쪽에서는 생애 전 주기별로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든지, 이런 추가적인 가치를 이렇게 보고서에 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후학습 활성화 쪽에서도 여기 쪽을 보시면은 후학습 전반적인 기반을 구축해가지고 실제로 3명 정도의 학점을 부여하는 이런 실적들이 각 파트의 성과가 좀 이렇게 드러나게 표현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과 관리 측면에서도 보면 이제 대부분 PDCA를 활용하실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사례니까 참고하시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IPO 모델 같은 거라든지 CIPP 모델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가 이제 실제로 성과평가 모형입니다. 그 안에는 어떤 부분을 좀 체크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학교 현실에 맞게 좀 이런 걸 활용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결국은 이게 구성원 전체 분들께 좀 내재화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부서의 책임자, 부서의 그 선생님 중에 책임을 맡아가지고 지표별로 이렇게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게 이제 좀 필요하고, 이렇게 체계화를 해가지고 내재화를 해놓으면 사실은 이제 업무 분업이 굉장히 용이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부서장님께 저 부서장님 보직 발령도 나고, 또 이제 그 선생님들도 보직 발령이 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업무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CIPP 모델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대학 같은 경우는 CIPP 모델을 아예 그냥 이렇게 넣어가지고 성과 자체를 미리 설계하고 할 수 있도록 서식이 이렇게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과 관리 측면에서 보면 자율 성과 전략이 있고,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점검하는 각종 성과 지표들이 자율 성과 지표에 이렇게 반영된 현황입니다. 뭐 만족도 이런 거, 교육 성취도라든지 뭐 운영 만족도, 운영 건수 이런 부분들이 자율 성과 지표 안에 들어가 있어서 늘 관리가 될 수 있는 체계, 이런 부분이 아마도 그 유념을 좀 해주셔서 하면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성과가 이렇게 날려면요, 여기 지금 우수 사례로 저 나름대로 이렇게 볼 때 우수 사례라고 이제 선정을 한 건데,
어차피 이제 각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때 다 운영은 잘 하시는데요. 그걸 표현할 때 얼만큼 세밀하게 표현할지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정개발 설계, 그다음에 요 CQI 절차 이런 부분들이 이 안에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정개발 해가지고 CQI 하는 것까지 잘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정성성과, 정량성과, 그다음에 이제 여기 성공 요인까지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대 효과, 이게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 이런 것까지 했고, 매우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우수 성과 작성할 때마다 그 사업 목표하고 발전 전략 이런 거랑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까지 돼 있습니다. 사실은 요거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활용해도 될 정도로 아주 성과의 우수성이 성과가 잘 표현된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수 사례를 이렇게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표현도 매우 충실히 잘해서 그게 드러나게 표현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수 사례라고 하여튼 우수 사례 2인데요. 이런 케이스는 그냥 밋밋하게 그냥 진행된 내용을 그냥 기술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에하고 좀 비교를 해보시면 굉장히 어떻게 앞으로 성과를 좀 표현해야 될지 가늠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4차 산업혁명 옵니다. 이 바리스타 로봇도 굉장히 많이 활용되더라고요. 이게 배달도 합니다. 이렇게 여기 다행히 또 KT에서 저걸 하는데 KT의 솔루션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문대학 되게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해 4만 명 중에 전문대학이 60% 가까이 담당을 했고 지방대학이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보니까 이 19년까지는 36.6% 입학 자원을 쉐어했는데 여기 반영이 되니까 21년도에는 32.3%로 떨어집니다. 아마 더 급하게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이걸 보면서 저는 이제 이 후진학 선도형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느끼고 있는데요. 아마 결국은 비정규나 정규도 그렇고 성인학자분을 최소한 30% 이상까지 이렇게 모실 수 있는 그 프로그램 역량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중에 이 후진학 선도형 사업도 한 가지이고 사업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참 고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3년 동안 그 귀한 경험을 해서 저희들이 콘텐츠를 마련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영 스킬을 마련했는데 이후에는 이게 실효성이라고 하는 건 그분들이 원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가미하는 일이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더 만들어가지고 사업단마다 고유한 콘텐츠 어디랑 비교해도 통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더 확보하고 강화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방 정부의 사업과 연결해가지고 지속 가능성을 좀 확보하는 거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30%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은 아마 굉장히 적은 부서 학과가 참여를 할 텐데요. 지금 앞으로는 그 대학 내에 확산해야 되고 컨소시엄 대학 간에도 확산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컨소시엄 간에도 또 그 확산을 해가지고 결국은 제가 좀 이렇게 늘 말씀드리는 건데 산학협력, 가족회사부터 그 연수 기능을 좀 강화해서 저희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게 하면 그게 결국은 직업교육 전체를 발전하는 거고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카피는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 사업 만들 때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게 되려면 저희들이 이분들이 오셨을 때 그런 실효적인 교육 내용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단장님 역할 하시면서 많이 고민하셨던 부분을 나눠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성과관리 파트에 강동대학교 최은여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과관리 파트 발표를 맡은 강동대학교 최은여입니다.
그 앞서 연자들께서 워낙 성과 관리 파트까지 이렇게 조금 브로드하게 포함하는 말씀들, 개념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성과 관리 파트 그 평가 영역별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자료를 준비하기 이전에 앞서 그 연자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좌담회를 통해 가지고 많은 얘기를 이제 나눴습니다만, 사실 이제 저희가 이 삼유형 사업을 처음 이제 시행하면서 저희가 이제 많은 도전을 이제 전문대학에서 받게 된 부분이 컨소시엄 대학 간의 어떤 연합, 그리고 또 성인학습자라는 저희 새로운 학습자의 경계가 이제 무너지는 것들,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도전, 그리고 이제 또 코로나가 이제 또 저희한테 도전적으로 또 저희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조금 겪게 했었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아까 그 김진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이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잘 운영된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성과를 잘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좋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 그 부분은 조금 많이 안타까운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또 특히 저희 이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저희가 대학이 자율적으로 그 설정한 그 중장기 발전 계획에 의해서 그 성과를 도출하는 어떤 자율성을 강조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설정한 이 어떤 그 지표들을 잘 달성하는 어떤 관리 과정들이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시사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많은 고민들을 하셨다는 것들이 이제 보고서에 많이 담아져 있었고 사업 운영 과정에서도 보였는데요. 그리고 이제 사업 기간이 짧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성과를 도출하기에는 사업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어서 뭔가 성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시고 이런 것은 힘들었겠지만 관리하는 과정은 어떤 이제 보고서에 많이 담아졌습니다만 그 우수대학, 미흡대학 간의 어떤 차이가 조금 보였습니다. 그래서 차기 사업 시에 그 지금 또 교수님 많이 이렇게 날씨도 이렇게 좋지 않은데 많이 오셨는데요. 이제 그 반영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한번 좀 도출을 해보려고 지금 보시면은 그 각 대학에서 제출하신 종합평가 보고서와 그리고 평가 편람 그리고 평가 결과서를 근거로 해서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순서는 그 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저희 평가 항목 순서로 제가 일단은 자료를 제시를 했고요. 우리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그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설정한 사업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이 이 성과 관리 파트에서 저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순서는 성과 관리 조직의 구성, 운영의 적절성, 성과 평가 및 분석의 타당성, 그리고 환류 개선 노력의 적절성, 성과 확산 및 지속 가능성 순으로 제가 조사 분석한 내용을,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우수로 좀 그 결과가 나온 보고서들을 좀 제시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관리 조직 구성, 운영 및 그 분석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평가 편람과 그다음에 저희 이제 결과 보고서 중심으로 이제 정리를 했다면 비상시 성과 관리 조직이라 하면 이제 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거겠습니다. 근데 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면에 있어서 사업추진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실무추진위원회 등의 내외부 그 이제 위원 구성 비율, 그리고 중복 임명의 적절성, 이게 굉장히 이제 기본적인 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컨소시엄 형태가 지금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협력 대학과 주력 대학이 같이 이제 이렇게 연합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 비율이 좀 잘 안 지켜진 대학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위원회의 권한 및 책임이 명확하게 제시되었는지, 그다음에 이제 그 부분을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성과 관리 거버넌스 구성의 적절성 측면에서 후진학 선도형 사업의 성과 창출을 위한 지역사회, 컨소시엄 대학 등의 협력 체계를 구축했는지 여부, 그리고 사업 추진 체계 및 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이 명확하게 제시되었는지 이 부분 이제 규정 등을 말씀드리는 거겠습니다. 그다음에 성과 관리 그 조직의 운영 실적, 이게 사실 이제 실질적으로 아마 지금 평가 결과서나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구체적으로 이 내용들이 제시되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한 조사를 조금 시행을 했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건 저희가 공통으로 그
연구자단 편람에서 제시한 표입니다. 여기 이제 들어가는 내용들은 대부분 이제 이 서식에 맞게 넣으셨을 텐데 보시면 제가 지금 이 가지고 온 이 예시는 그 컨소시엄 대학이랑 주력 대학이랑 협력 대학이 고루 그 위원 구성이 돼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어떤 거버넌스 체계를 좀 구축하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조금 내용 제시를 좀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지면에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제가 제시를 못했지만 그 실질적으로 운영한 내용에 대해서 뭐 절차, 참여 인원, 그 회의를 한 내용 그리고 그것에 따른 후속 조치까지 자세하게 이렇게 제시를 한 대학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리고 그게 이제 또 하나 같이 이제 어우러지는 게 뭐냐면 증빙 서류입니다. 증빙 서류까지 적절하게 잘 이렇게 그 이제 신뢰성 확보가 되면 우수한 그런 결과를 받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 성과관리 거버넌스의 이제 구성이 사업추진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사업비 중복방지위원회, 성과관리위원회 등으로 이제 대학 여건에 이제 적합하게 그렇게 구성이 돼 있는 그런 것들을 제시를 하셨고요. 그리고 주관 대학 및 협력 대학이 사업 성과관리위원회, 뭐 사업추진위원회나 자체평가위원회 이런 데겠습니다만 공동 참여를 해가지고 운영한 내용들이 아주 돼 있었고, 근데 정말 좀 안타까웠던 것은 이미 올해 이제 사업계획에서 자체평가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참여를 시켜가지고 그 사업 평가의 어떤 투명성이나 효과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제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외부위원 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구성이 안 된 것은 조금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후속 사업 등을 이제 준비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재정비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라고 사유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3유형 사업의 어떤 그 중요한 성과관리 그 조직으로서 직업교육 거점센터가 있습니다. 대부분 주력 대학의 직업교육 거점센터나 위원회를 둬서 그 혹시 이제 글씨가 조금 작아서 안 보이시면 그 나눠두신 드린 책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주력 대학의 직업교육 거점센터나 위원회를 둬서 성과를 관리했는데 A 대학의 경우를 보면 협력 대학별로도 그 직업교육 센터를 자체 운영하면서 대학별 그리고 프로그램별 특화 전문성을 이렇게 심화시키면서 유기적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한 어떤 아주 우수한 모범 그 모델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컨소시엄 대학에서 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과관리 구성 운영 현황 분석 결과 이제 시사점이라 하면 컨소시엄 대학의 보직자 지자체 특히 이제 학습 저희가 이제 성인 학습자라는 지금 아마 프로그램 운영해 보셔서 아시지만 뭐 일반 저희 재학생들에 비해서 상당히 요구도도 좀 많으시고 많이 보수적이시고 이런 어떤 성인 학습자들이 저희가 이제 대상이 되다 보니까요. 성인 학습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성과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을 사업추진 조직과 중복되지 않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자체평가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야 하고 성과관리 조직의 역할과 구성을 이제 그 조직의 역할과 구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성과평가 분석의 타당성입니다. 성과평가 및 분석 성과평가 및 분석 체계 구축 및 운영의 타당성 측면에서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성과 분석, 성과 평가 등 어떤 운영 체계를 명확하게 구축하였는가, 그리고 성과 분석 결과에 따른 개선 사항 및 성과와의 연계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측면에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그 성과 관리 조직별로 그 저희가 그 개선점을 도출한 그런 예시를 지금 해드린 건데요. 성과관리 조직별로 성과평가 및 평가 분석을 실행해서 성과지표의 해당 연도 목표 달성 정도를 기준으로 분석해서 제시한 예시이고요. 그리고 다음은 프로그램별로 제시한 예시입니다. 프로그램별로 자체평가 및 프로그램 만족도 등을 분석해서 성과평가와 분석을 시행한 예시입니다. 다음은 그 평가 준거 및 성과평가를 통한 그 사업성과 모니터링, 성과 분석을 시행한 예시입니다. 프로그램, 예산, 조직, 제도 측면으로 범주를 나누어 성과 분석을 시행했고 이제 개선점을 도출한 사례이고요.
이제 이렇게 대학별로 다양한 방법으로 성과를 분석해서 개선점을 이렇게 도출해가지고 이제 사실 제시를 했습니다만 사실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정합성입니다. 그러니까 성과 분석 결과의 내용과 도출된 개선점의 연계성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학교마다 사실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볼 때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뭐 예를 들면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성과 지표와의 연계 여부나 참여도 아니면 예산의 경우 비중, 집행 시기 어떤 집행 가이드라인에 맞는지 그다음에 조직의 경우에는 조직 개선, 인력 확보 및 배치 그다음에 제도 및 시스템 같은 경우는 재개정 여부나 아니면 고도화 이런 부분들의 연계성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세부사업 운영위원회 등을 통한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 체계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하겠고 삼류형 사업의 성격상 주관대학과 협력대학 간의 성과관리 협력체계 구축 실적을 제시하는 것이 조금 필요하리라고 사료됩니다. 전반적으로 이 내용들은 좀 아직까지 좀 제시를 많이 안 하셨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조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 많이 어려워하시는 환류 적절성 현황 분석 내용입니다. 자체평가 시행 여부를 측면에서 보면 자체평가를 통한 문제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환류 개선한 실적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조사를 하였고요. 그리고 환류 체계 구축 및 적절성 측면에서 성과평가 분석 결과를 이제 앞서 두 연자님들도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셨던 게 어떤 시스템이나 교육 환경 등 아니면은 모 대학 아까 예시를 들어드렸던 대학 같은 경우는 온라인 시스템을 같이 공동으로 구축하는 등 이런 어떤 내재화를 하기 위한 그다음에 사업을 성과를 안착화하기 위한 어떤 환류 체계가 구축되었는지 그다음에 자체 평가 결과 환류 계획이 성과 창출 및 목표 달성과 적절히 연계되었는지 측면을 제가 조사를 하였습니다. 보시면은 A 대학의 보시면은 지금 성과 관리 체계에서 프로그램별로 주요 개선 방안과 환류 개선 및 연차별로 딱 이렇게 명확하게 제시해 주신 그런 예시이고요. 그다음에 B대학 같은 경우는 대학 자체의 어떤 특성을 반영해서 환류 개선 시스템을 대부분 근데 이제 우수한 평가를 받으신 대학들은 앞서 이제 어떤 환류 개선 시스템을 대학이나 협력대학을 포함해가지고 도식으로 제시를 일단 해주시고요. 도식으로 제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B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AGEG B2 이런 틀에 의해서 뭐 분석 결과, 환류 실적, 그다음에 발전 방향 이렇게 제시를 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류 개선 노력 실적에서 환류 적절성에서는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환류 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뭐 김진배 교수님도 많은 또 예시를 들어주셨지만 대학별로 보면은 A 대학 같은 경우는 BSC 기법을 활용한 뭐 좌암마스터 성과관리 체계라고 이제 독창적인 모델을 제시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B 대학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 대학이 이제 PDCA 추진 체계를 제시를 했고 뭐 C 대학 IPA를 통한 성과 분석 체계 이런 식의 어떤 체계를 구축한 것을 제시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체계에는 근데 이제 컨소시엄 대학 간의 어떤 협조 체계가 좀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점은 조금 보완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른 개선 사항 및 성과의 연계성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합성이 조금 확보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성과 관리를 위해 도출된 환류 내용을 규정이나 그다음에 이제 인프라 개선 등에 내재화해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는 어떤 그런 시사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성과 확산 및 지속 가능성 현황 분석 내용입니다. 구성원의 의견 수렴 및 공유가 되었냐는 측면에서 대학 내외부 구성원들에게 사업 성과를 공유 확산하기 위한 의견 수렴 제도, 성과 포럼, 그다음에 발표회 등을 이제 운영하였는가 이 부분을 조사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평생 직업 교육 체계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사업 운영 결과 수립된 평생교육 직업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가 이 측면에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그래도 이제 내부 구성원들 대상으로 성과 확산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하셨던 노력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본 건데요. 간담회 및 회의, 네트워크 활용, 성과 공유, 워크숍 포럼, 그다음에
저희 운영 과정 중에서 홍보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제시가 됐는데 막 구체적으로 보면 그 사진, 그 진행했던 사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다채롭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 삼유형 사업이 거버넌스를 활용하고 이러는 이제 사업이라 보니까 외부 홍보도 다채롭게 제시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 활용한 어떤 홍보, 그다음에 세미나 및 회의, 그다음에 이제 벤치마킹. 이제 벤치마킹은 특히나 삼유형 사업 하시는 초반에는 정말 벤치마킹을 저희가 많이 활용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셋업을 많이 했습니다만 벤치마킹, 포럼, 지자체 연계 프로그램, 그다음에 온라인 콘텐츠를 통한 홍보 등이 이제 구체적으로 그렇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성과의 성과 확산 및 지속 가능성 현황 분석에서 저희가 A 대학의 경우에는 보시면 그림처럼 사업 성과를 내재화하고 밑에 이제 아래 제시된 그림인데요. 그 사업 성과를 내재화하고 거점 센터를 안착화하고 그리고 상시적 성과 확산 노력 계획을 이제 제시를 하였고, B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공인인증 획득을 통해서 어떤 성과의 내재화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제시를 하셨고, C대학은 지자체 및 상관학 연계를 활용한 성과 지속성 유지 계획을 제시를 했습니다. 특히 이 그림을 보시면 A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규정 마련이라든지 환경 구축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성과를 내재화하고 이를 통해서 사업의 자립화를 이제 계획하였음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준 그런 예시입니다. 성과 확산 및 그 지속 가능성에서의 어떤 시사점은 대학들의 다양한 어떤 이 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그 평가 결과에서 이제 계속 언급되고 있는 부분들이 참여율을 조금 제고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대상을 확대하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부분들이 제시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계획 제시가 필요하겠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두고 제가 마지막으로 종합 의견 및 후속 사업 준비 시 참고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과관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방적 의견 수렴 체제를 구축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 성과관리 관련 조직들의 구성은 뭐 당연히 이제 그 참여대학과 주력대학이 모두 포함된 어떤 그 구성을 이루어야 되겠고,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던 어떤 실적들을 제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과관리 관련 위원회, 특히 이제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평가의 어떤 독립성 보장 및 그다음에 이제 그냥 단순 평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혁신적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도록 어떤 전문성도 확보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사업의 특성상 학습자 피드백 시스템 운영이나 아니면은 지자체의 참여를 다양한 형태로 확대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성과평가 결과 분석 및 환류 개선 내용의 연계성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좀 정합성이 떨어지는 내용들이 좀 많이 발견이 됐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실효성 있는 성과평가 분석 결과의 내재화 노력이 필요하겠고, 마지막으로 성과 확산을 위한 어떤 참여자 확대 등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과관리 파트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의 마지막 영역은요, 저희 재정 집행 계획 부분입니다. 올해 재단에서 처음 시행했던 이제 모니터링이라고 있는데요. 사업비 집행 모니터링이라고 저희 회계 법인에서 진행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우리에게 법인 심호창 회계사라고 합니다. 제가 마지막 순서인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릴 거는 팀장 말씀하셨지만 올해 진행한 저희가 사업비 집행 관련해서 이제 모니터링 용역을 이제 수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아직 뭐 끝난 학교들도 있고 끝나지 않은 학교들도 있지만 이런 사례들을 이제 좀 공유해서 향후에 이제 사업비 집행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시면 어떨까 준비를 했고요. 앞에 연자님들이 말씀하신 것들은 되게 좀 어려운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가볍게 그냥 이런 사례들이 있구나 그렇게 좀 가볍게 좀 들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비 집행 모니터링 사례 위주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에 시간 여유가 조금 되면 제가 개인적으로 구매 관련한 것들은 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모니터링 사례고요. 그 개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올해 시작한 프로그램인데 이제 국립대 육성 사업, 혁신지원 사업, 전문대 혁신지원 사업 이렇게 해서 새 사업 관련해서 사업비를 이제 기중에 그 사업비가 종료되기 전에 미리 좀 사업비 집행하신 것들을 저희가 보고 이런 것들은 좀 개선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프로그램이었고요. 근데 이제 아쉽게도 전문대에서 아마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 다 이제 참여는 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해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참여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이게 돈은 재단에서 내는 거잖아요. 돈은 재단에서 내고 내가 사업비 집행한 거를 좀 봐주는 거니까 그걸 뭐 잘못했다, 뭐 잘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좀 개선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도움을 드리려고 만든 거여서 향후에 이런 프로그램이 또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번에 신청하시지 않은 학교들도 신청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사례로 들어가서요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홍보비를 쓸 때 기본적으로 모든 재정지원 사업이 그렇죠. 이제 홍보비를 쓸 때는 그 사업에 맞는 홍보비를 써야 되는 거고 단순히 학교만을 홍보하는 것들은 저희가 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업 관련해서 홍보비를 집행하실 것을 권고 드린 거고요. 사례 2번으로 바로 가면 특히 이제 전문대학교들이 그런 과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호텔 외식학과 아니면 뭐 글로벌 관광 서비스과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학과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와인이나 주류 같은 것들을 이제 좀 필요하셔서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당연히 프로그램이 필요하면 사실 수는 있는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 주류라는 것을 구매한 것 자체를 일단은 약간은 좀 색안경을 끼고 이제 보실 수 있어서 주류 같은 거 당연히 사실 수는 있겠지만 이런 주류들이 왜 우리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좀 사전에 구비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하나 첨언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그런 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 요 건이었는데 글로벌 관광 서비스 거라고 하면 저희가 서브를 하면서 이제 와인이 필요했던 거였거든요. 그럼 사실은 좀 저렴한 것도 괜찮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상당히 좀 고가의 와인들 뭐 10만 원짜리 그런 것들을 사면 이제 저 같은 이제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는 굳이 이걸 10만 원짜리 사야 됐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서 그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고요. 저희 좀 많이 하잖아요. 이제 뭐 사업 진행하면서 이제 뭐 기념품 애들도 뭐 부르기도 해야 되고 하니까 고생했으니까 뭐 스피커도 주고 충전 뭐 이런 것도 주고 하는데 어찌되든 간에 저희는 이제 규정에서는 프로그램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 이제 뭐 현금이라든지 대가성 상품 이런 것들은 좀 명확히 좀 제한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이제 병원비를 지출하신 건이에요. 이게 뭐 당연히 필요해서 지출이 된 건 이해하겠지만 저희 이제 사업과의 어떤 연관성을 고려했을 때 이제 뭐 정신과 진료비 같은 거였는데 이게 사업비로 과연 혁신지원 사업비로 나갈 수 있냐라고 물었을 때 이제 사실 명확히 좀 사업과의 연관성을 찾기가 어려워서 이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혁신사업 하면서
강사분들에 대한 인건비 지출이 상당히 좀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인건비들은 교육 프로그램 개발비가 아니고 저희가 이 혁신 사업을 위해서 채용한 강사분들에 대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건비 비목으로 변경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이고요. 요건 제가 좀 뭐 내용이 많은데 그 학교들마다 대부분 아마 강사분들을 새로 좀 채용하는 경우들이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요건 좀 많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째고요. 그런 거죠. 이제 뭐 멘토링 프로그램을 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10팀을 뽑기로 했어요. 25만 원씩 10팀 뽑기로 했는데 8팀밖에 지원 안 한 거예요. 그러면 25만 원이니까 2팀이니까 50만 원이 남잖아요. 50만 원 남으니까 야 8팀 니네 나눠서 가져.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쨌든 사업 계획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잔여 예산이 남을 때 뭐 다른 비목이나 이렇게 옮겨서 쓸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단순히 뭐 아무 계획 없이 예산을 좀 초과하게 이렇게 지출하는 거는 좀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7번째는 이게 제목이 잘못 들어갔는데 요거 오타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그 강사분들을 신규로 저희가 채용하실 때 어쨌든 저희가 혁신 지원 사업비로 강사분들을 채용하는 거기 때문에 채용 공고하고 채용하실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이 인원을 우리가 혁신 지원 사업에 전담해서 뭐 채용하는 거다 이런 것도 공고하시고 근로계약에도 그런 것들을 명확히 좀 명시를 하시는 것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번째고요. 이제 심리학 특강을 이제 아직까지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뭐 책을 쓰신 분이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특강 불렀으니까 그분이 쓴 책을 이제 한 몇십 권 사서 또 모셨으니까 그분 것도 좀 책도 사주고 그래서 참여한 학생들한테 나눠준 건데 취지 자체는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저희 사업비 규정상 도서는 무조건 주관관리가 원칙이고요. 예외적으로 이제 학생들 뭐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기술교육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집, 교재 같은 것들에 한해서만 개인들한테 배포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나중에 도서 관련 구입하실 때는 이 내용을 한번 상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번째고요. 자체 규정을 저희가 이제 자체 규정을 마련해서 이제 집행하시라고 사업비 집행 뭐 관리 지침이 되어 있죠. 그러면 자체 규정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좀 디테일하게 모든 경우들을 포함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맞을 거라고 보고요. 요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뭐 현장 실습비에 대해서 치위생과 간호학과는 업체별 기관별로 상이함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놨단 말이죠. 근데 그런 규정을 사실 만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 업체별로 알아서 줄게요. 뭐 이거랑 똑같은 거여서 그런 것들 만드실 때는 좀 일관되게 명확하게 누가 보더라도 이 규정에 근거해서 집행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좀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생기고 관련한 지출이 되게 좀 많죠. 근데 여기 관련 규정을 보시면 이게 그 교육부에서 아마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 사업비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들을 쭉 열거한 거고요. 뭐 되게 많이 열거돼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어쨌든 방역 이런 것들과 뭔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좀 이 건이 되게 많은데 그 자가검사 키트를 되게 많이 구입을 하세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교육부에서 허용하는 지출은 아닐 거고요. 그 취지를 생각해 보면 저희가 외부에서 어쨌든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그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번째고요. 이 경우는 좀 많죠. 저희가 이제 현장 실습을 하고 뭐 학생들도 맡겼고 하니까 좀 고맙잖아요. 고마워서 이제 현장 이제 순회 지도하시면서 뭐 케이크도 하나 사가고 뭐 화장품도 하나 사가고 그런 경우도 꽤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기업에 지급되는 대가성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는 다 안 내는 거고요.
그럼에도 저희가 뭐 뭔가 성의를 표시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저희가 일괄로 제작하는 기념품들 있잖아요. 외부에서 그냥 뭐 백화점에서 사고 빵집에서 사고 그런 것들은 안 되고요. 일괄적으로 제작을 하셔서 그것들을 수불대장으로 관리하시면서 그렇게 선물을 지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번째고요. RC 성과 발표에 그 RC라고 하면 저희 보통 뭐 기숙사 관련한 것들이죠. 이제 뭐 체육대회 하면서 시상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누가 보더라도 이게 사업비로 쓸 수 있는 항목은 아니어서 이런 것들은 향후에 좀 집행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권고를 해드렸습니다. 13번째고요. 기자재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기자재 구입할 때 기자재 활용 계획이라든지 대학 자체 심의를 받고 기자재를 구입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치료학과에서 뭐 실험실수 기자재로 냉장고를 사실 때 당연히 살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이 기자재가 왜 필요한지 이 기자재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는 증빙을 근거를 구비하실 것을 권고를 드렸습니다. 14번째고요. 회의비 관련한 겁니다. 이제 대부분 학교들이 회의비 한도를 3만 원으로 대부분 잡고 계시고요. 그래서 회의비가 저희가 지출이 될 때 보통 3만 원 곱하기 뭐 인원수대로 나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물론 이제 어렵다는 거는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선을 지키라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게 상당히 좀 외부에서 봤을 때 거슬리는 수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나는 예를 하나 들면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교육부 감사만 하시는 분들하고 어느 학교를 이제 갔었는데 가서 점심을 먹었거든요. 저도 이제 불러서 일을 하고 왔는데 전 점심을 이제 사줄 줄 알았는데 점심 먹는데 이제 따로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네 거 네가 계산하라고. 그래서 7,000원짜리 이제 식사를 다 했어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양반들이 학교분들이 회의비를 이거 모든 회의비를 다 3만 원으로 쓰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그거 가지고 뭐 엄청 하여튼 좀 뭐라고 하시긴 했는데 당연히 저희가 이제 뭐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업무 목적상 회의를 하시는 거는 당연히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단지 모든 회의비를 우리는 무조건 3만 원에 맞춰서 무조건 다 써야 된다라는 생각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15번째고요. 그 학교에서 제가 학교 일을 좀 하다 보면 학교에서 이제 어려운 단어들 쓰는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뭐 AI 융합 기반 구축, 뭐 4차 산업 기반 기술, 접목 교과목 개발. 저는 잘 이게 안 와닿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신규 국과목이라고 해서 원고료를 지급하셨어요. 이게 어떤 거였냐면 뭐 이미지 뭐 리터러시라고 해서 이미지를 어떻게 뭐 해석하고 뭐 되게 좋죠. 교과목 개발 막 목적도 되게 좋고 한데 실제 교재를 보면 그런 거예요. 뭐 조리개를 얼마로 노출하고 뭐 렌즈는 어떻게 고를 거며 그럼 그냥 단순히 약간 사진을 찍는 사진학과의 기초 뭐 전공 과목 정도 그런 교재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AI 융합 교육 4차 산업 기반 이렇게 포장을 하면 신규 과목으로 해서 제가 원고료를 지급을 하시는 거죠. 이게 실무적으로는 사실 거르기는 되게 쉽지는 않지만 제가 봐서 이상할 수준이라고 하면 학교 자체적으로 충분히 거르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16번째고요. 그 개인 카드는 저희가 안 되잖아요. 이제 근데 약간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법인카드가 원칙이고 부득이한 경우에 개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럼 이제 부득이한 경우에 사유서를 이제 막 붙여서 이제 쓰시는데 제가 아는 한 이제 부득이한 경우는 없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없는 거고요. 부득이한 경우는 뭐 여기가 KT니까 예전에 뭐 KT 뭐 에러 나서 뭐 법인카드가 다 뭐 결제가 안 됐을 때 그런 건 부득이한 경우겠죠. 대부분 부득이한 경우를 사유서 적으신 게 뭐 포항에 출장 가는데 집에 뭐 법인카드 놓고 와서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개인 카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쓰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고요. 저희가 자격증 관련한 것들은 이제 뭐 사법부에서 정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전공 관련 기술 자격증에 관련한 응시료 이런 것들만 괜찮은 걸로 정해 주신 거라 자격증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지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그 학교들에서 질의를 해주신 거예요. 그 중에서 제가 주요한 거, 제가 일단 내용은 사실은 제가 오늘 받은 시간보다는 상당히 좀 많이 담았거든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 번씩 그래도 보시라고 담은 거라 앞에 것들은 크게 중요한 것들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들이 저희가 사업비가 좀 늦게 나오잖아요. 늦게 나와서 아마 재단에서 그런 안내를 주시는 것 같아요. 교비의 타 예산에서 집행하고 사업비가 나왔을 때 그걸 대체해라 라고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질문하신 게 뭐였냐면 이 학교는 산단회계에서 이 혁신 사업을 수행하신 학교예요. 그럼 근데 산단에 돈이 없어요. 그럼 재단에서 교비에서 쓰라고 했으니까 학교에서 그럼 산단으로 돈을 보내고 그럼 써도 되지 않냐? 근데 그렇게 쓰면 나중에 교육부에서 감사 나와서 뭐라고 할 텐데 뭐 이런 취지로 질문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답을 이렇게 길게 적어놨지만 요약하면 재단에서 교비로 선 집행하라고 한 거는 이 사업을 학교 회계에서 한다는 전제하에 교비 회계에서 선 집행하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원칙적으로 이제 학교 회계하고 산단 회계는 별도 법인이라 저희가 자금을 이동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무시하고 뭐 교비에서 산단으로 돈이 가고 이걸 재단에서 허용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산단 회계에서 하실 때 뭐 미리 써야 된다고 하면 산단에서 갖고 있는 기본 여유 예산에서 집행하시고 나중에 사업비를 받으셨을 때 그걸 대체하시는 형태로 집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요거 나머지 내용들은 그냥 좀 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구매 관련한 거는 제가 좀 요것만 좀 말씀드리려고 저희가 어찌됐든 국고가 됐던 교비가 됐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유는 다 동일하거든요. 근데 한 가지 차이는 국고는 저희가 나라장터라고 하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써야 되는 거고 교비 같은 경우는 나라장터는 뭐 나라장터 상관없이 뭐 자체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뭐 많거든요. 뭐 이비주포유 뭐 이런 것들 사설 시스템을 쓰셔도 된다. 그 차이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국가를 당사자라는 계획하는 법률을 따르게 돼 있죠. 따르게 돼 있어서 거기에 수의계약 사유가 25조가 아니고요. 26조에 규정돼 있는데 그 사유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학교에 그나마 해당할 수 있는 사유들만 여기에 따로 정리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아 당연히 수의계약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이에요. 기존에 공사를 했는데 뭐 거기 하자가 생겨서 그럼 나중에 딴 사람이 했을 때 그 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 중에서 자를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요 경우가 저희가 학교에서 수의계약을 이 사유로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에 약간 오해가 있으셔서 그런 거죠. 저희가 제품을 살 때 뭐 LG TV를 산다고 치면 LG 뭐 그램을 산다고 치면 교수님이 LG 그램 사주세요. LG 그램은 LG에서밖에 안 만드니까 이건 저희는 수의계약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품을 특정하는 게 아니고 뭐 구체적으로 내가 이 기자재가 왜 필요한데 그 기자재가 꼭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특성 뭐 재원 이런 것들을 특정해 주셔야 되는 거죠. 스펙을. 그래서 그 스펙을 충족하는 제품이 예를 들어서 뭐 LG 그램이니까 뭐 1kg 미만이다. 1kg 미만 노트북 15인치 이상이어야 돼. 그게 LG 그램밖에 없어요. 그러면 LG랑 뭐 수의계약 하실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 학교들이 어떤 제품을 우리는 사야 되는데 이 제품을 여기서 만듭니다. 이 회사가 그 제품을 만드는 미국에 있는 회사와 우리 독점 계약을 맺고 독점 대리점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익스클루시브 어그리먼트를 붙여서 하시는데 그건 뭐가 중간에 하나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스펙을 먼저 정해주시고 수요자가 스펙을 정해주시고 그 스펙에 맞는 제품들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한 조사라는 과정이 추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좀 많이 있는 경우라 제가 한번 좀 길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항목들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이제 법 자체가 바뀐 거고요. 저희가 이제 소상공인 여성기업, 뭐 장애인 기업 이런 애들이 원래 2천만 원부터 5천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게 법 자체도 너무 오래됐고 물가도 많이 올랐으니까 그걸 한도를 2배로 늘려서 2천만 원부터 1억 원 사이는 여성기업, 소기업. 그래서 요즘 그 작은 회사들이 대표를 다 여성기업으로 바꾸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건 뭐 제가 합당한 사유니까 이런 것들은 기억하셨다가 그냥 편하게 좀 수의계약 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저희가 요건 연장이 언제 또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올해 말까지거든요. 올해 말까지는 1회 유찰만 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사실은 바뀌어 있는데 이걸 또 아직 약간 캐치 못하신 학교들도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내용은 담지 않았지만 계약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런 경우들이 많죠. 제가 학과별로 예산을 뿌리다 보니까 그 학교에서 거래하는 업체들은 거의 대동소이해서 한 업체를 1년을 묶으면 금액들이 굉장히 커져버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 외부에서는 다 그걸 분리발주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상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약간 좀 얘기가 길어질 수 있어서 뭐 간단히 말씀드리긴 하는데 그런 것들도 한 번씩은 좀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이 정도일 것 같고요.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없으시죠?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저희 오늘 이제 세 분 컨설팅 위원님들께서 좀 앞에 모셔서요. 컨설팅 관련해서 혹시 또 질문 있으시거나 그리고 그동안 저희단에 좀 유선으로 질문을 많이 하시던 내용들 만약 질문 없으시면 저희가 좀 미리 말씀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앉으시고 네, 저희가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혹시 고민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시다면 저희한테 전화로나 이제 평가 때 좀 많이 여쭤보시는 거를 제가 몇 개 먼저 뽑아놨는데 먼저 말씀드리는 중에 이제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3유형 사업을 좀 저희 혁신 1, 2유형과 다르게 별도로 이제 특수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다 보니까 또 지자체랑 또 산업계를 연계를 해서 저희가 산업 간 거버넌스를 또 만들어야 된다, 연계 협력해야 된다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관련해서 이제 각 학교들이 저희 이제 직원들한테 물어보는 게 지역 수요 맞춤형 이런 평생 직업 교육 과정 개발이나 운영하는 것, 그리고 이 사업 종료 후에 또 지속 가능한 어떤 프로그램 교육 과정 어떤 체계를 마련하는 것과 관련해서 좀 뭐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되거나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되게 근본적인 그런 것들을 한번 가끔씩 여쭤보시거든요. 그에 대해서 저희 컨설팅 위원님들께 이제 평소 많이 물어보시는 거 미리 좀 말씀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먼저 답변을 좀 해 주십사라고 요청을 드린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답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굉장히 예, 사실은 이 지금 방금 주셨던 질문이 굉장히 근본적이기도 하고 또 중요한 질문이고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제가 이제 사업을 그동안 쭉 좀 하고 있는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버넌스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사실 좀 어렵거든요. 이제 제가 보니까 그 이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일방이 이렇게 일을 처리하다가 이제 그 이해관계자분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의논하고 협업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방식을 이제 거버넌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후진학 선도형 사업이 전문대학의 학위과정 중심의 그 역량을 지역사회 산업의 다양한 그 성인 학습자 대상으로 접목하는 어려운 일입니다. 처음 하는 일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 산업의 그 다양한 이해관계자분이 같이 오셔서 협업적으로 운영하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처음부터 방향을 잡으시고 이렇게 그 지원을 해주셔서 사실은 각 사업단에서 그런 그 거버넌스를 구축해 가지고 지금 가동을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지금 사업 성과가 나는 거다 이렇게 좀 우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한 항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다양한 분들이 여기 와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산업체 분들이 오셨고 성인 학습자분이 오셨고 그다음에 전문대학의 저 컨소시엄 대학이 오셨고 그다음에 다양한 교육기관 그다음에 정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관련되는 분이 다 오셔가지고 지금 현재 뭐 교육과정 개발부터 그 홍보 뭐지 취업까지 운영 취업까지 거기 와서 뭐 다 이렇게 활동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거가 이제 지금 사업에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그 기반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향후에 이제 그 이런 부분들을 그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거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매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이게 업무를 처리하는데 각 그 다양한 이해관계자분들이 이제 오셨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자분마다 이렇게 역할이 있고 그다음에 그 역할에 합당한 가치가 좀 이렇게 창출이 돼서 쉐어가 되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균형이 잡힐 때 사실은 이 지속 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교육을 통해서 그런 지속 가능한 모습을 만들자고 하면 결국은 교육의 가장 큰 수요자이신 그 산업체에 재직하는 분이나 일반 성인 학습자분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만드는 거 그걸 통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매우 중요하고 거기에 이제 또 몸담고 있는 산업체가 같이 이렇게 협조도 해주고 또 이 결국은 그걸 통해서 이 역량을 키워가지고 기업의 발전, 산업의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대학이 이제 이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그 이 포인트를 두고서 이 성과를 창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아까 강의 중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 시간이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 수강료를 또 내시는 게 좀 어려움이 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결국은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의 정책으로 좀 연결이 돼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면 자연스럽게 그냥 이게 지속 가능한 선순환된 모델이 돼서 그 작동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랬을 때 결국은 이 참여하고 있는 세 주체 이런 분들이 이 어떤 가치를 얻는 것인지 그걸 생각해 보면 중앙 정부나 지방 그 정부 같은 경우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지역 산업과 사회 발전을 이렇게 조성하고 돕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대학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면 자연스럽게 그 일이 전문대학에도 좀 할당이 돼서 연계가 되고 그걸 통해서 전문대학은 또 이렇게 참여하는 성인 학습자분들께 좋은 그 고품질의
교육을 통해서 지역 산업 발전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말씀드린 가장 기저에는 저희 전문대학이 어떻게 그런 고품질의 지역사회 맞춤형으로 성인학자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할 것이냐, 여기에 좀 포인트가 있고, 그걸 잘하게 되면 당연히 그 선순환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교육부나 연구재단, 그다음에 다른 그 중앙정부 지자체도 좀 이런 부분을 좀 충분히 이해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제 첫 번째 질문 저희가 기존에 전화로 많이 고민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현장에서 혹시 질문해 주실 분 있으시면 좀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가톨릭 상지대학교 평생교육원장 송창백입니다. 오늘 세 분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제가 이 사업하면서 궁금했던 점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이게 후진학 선도형 과제인데요. 오늘 그 발표해 주신 컨설팅 위원님들 말씀에는 이 후진학 선도와 관련된 내용은 조금 많이 제시가 안 된 듯한 뉘앙스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지 저희는 사실 후진학 선도를 어떻게 할까 상당히 많이 집중을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가 컨소시엄 대학과 단독 대학 있는데 우수 사례로 나온 게 안타깝게도 대부분 컨소시엄 대학이에요. 그래서 컨소시엄 협약해서 하는 것보다 단독 하는 게 더 열과성을 더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 우수 사례가 컨소시엄만 나와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저희가 이번에 평가표를 받았는데 저희가 1차년도 때는 B를 받았고 2차년도 때는 C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는 8년째 지금 이 평직 과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이제 이 전체적인 평가 의견서에 대한 그 독해력이 제가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정확하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성과 관리 파트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지표값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 1차년도 때 지표값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가 어느 정도 수정했던 내용인데 다시 지표값이 번복해서 나오는 것은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평가 결과를 좀 더 명료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저희가 메타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평가나 이런 걸 할 때 메타 평가도 추진이 되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두서없이 몇 가지 질문했지만 컨설팅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명료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후진학 선도형 선도 체제 구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후진학 이 사업 자체가 후진학 선도형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 초기 설명을 할 때 두 가지 큰 목표가 평생 지급 후진학 선도를 위한 평생 지급 교육 체제 구축 사업과 그리고 지역 직업 교육센터를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 구축이었습니다. 컨축은. 그래서 근데 이 대학에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제도적으로 이것을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는 지난 3년간 그 평가 보고서를 분석을 제가 참여를 했었고 거기에서 보면 가장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입니다. 근데 후진학 선도라는 것은 평생 교육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쌓은 그 프로그램을 내가 이 학생이 학점으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진학을 할 때 활용하는 한마디로 그런 방법인데 그러면 이거는 단기간에 걸친 어떤 효과성이 나타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평생 교육이라는 이 자체가 우리가 길게 보았을 때 우선 그러면 대학에서는 당장의 어떤 성과를 나타내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갖고 그 교육 과정을
이제 프로그램을 그 개설하실 때 뭐 취업이나 창업이나 직무 역량 강화 교육 쪽으로 하실 때 학과와 연계해서 학점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학점화를 하여서 지금 고등교육법에 1학점이 15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강좌 시간 자체를 15시간 또는 30시간, 45시간으로 구성을 한다면 그리고 그 교과목이 해당 어느 학과와 어느 교과목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제시해 주신다면은 그 학생들이 내가 이 교과목을 받아서 그럼 몇 학점까지 취득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학점은 그 대학 내에 있는 그 학점 누적 관리 시스템에 그 어떤 우리가 그 교육개발원에 그런 평생 교육개발원에 있는 그런 학점 계좌제라든지 학점 은행제가 아니라 그 대학 내의 자체적인 학점 누적을 통하여서 그 학점을 가지고 향후에 후 진학으로 할 수 있도록 이미 그거를 갖다 체계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평가를 볼 때 보면 그 시수 자체를 12시간 또는 뭐 25시간 이렇게 프로그램을 개설하신 대학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대학 자체 내의 학점 연계 과정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점 은행제 그리고 학습 계좌제 그리고 비학위 과정과 연계될 수 있는 자체적인 그런 체제를 좀 만들어 놓으시면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신입생의 어떤 충원율이 줄어들고 그 부분을 성인 학습자들로 하여금 채워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큰 틀을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앞으로 진행을 하신다면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하신 거버넌스가 컨소시엄 대에 대한 말씀을 제가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전문대학에서 국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요.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건 제가 기억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스스로 이제 컨소시엄을 3교 컨소시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컨소시엄을 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이점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희 교육 영역을 좀 이렇게 커버리지를 확장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 지역에서 개발한 과정을 타 지역에 그냥 자연스럽게 전파해서 같이 이렇게 운영함으로써 날 수 있는 시너지가 있었고요. 이게 이제 3교의 집단지성이 이렇게 모여져 가지고 만들어내는 역량이 이제 이 표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컨소시엄의 장점은 이게 그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대학들이 다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것들을 잘 융합하고 좀 조율해서 만들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겠고, 지금 요번에 평가 결과를 좀 이렇게 제가 보니까 그렇게 잘한 대학들이 그 좋은 평가를 받은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개별 대학에서 이렇게 그 컨소시엄하고 어떤 차이가 있었다. 뭐 제가 평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거는 있지 않았을 거로 저는 생각이 되고, 아마 이게 컨소시엄이 잘 작동하게 되면 그 2개교 혹은 3개교의 역량이 같이 만들어져서 나오는 것이어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었지 않을까. 대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혼자 열심히 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또 제가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또 지역에서 같이 이런 기회가 있다고 하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모델도 한번 같이 고려해 보시면 어떠실까 합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이제 가톨릭 상지대학처럼 이제 저희도 뭐 이렇게 기존에 어떤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던 학교는 아니지만 이제 저희 대학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도 이제 사실 단독 대학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사실 첫 해에는 저희가 이제 저희도 성적이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은
제가 이번에 종합평가 보고서를 이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아주 여실히 조금 깨달을 수 있었던 게 좀 보였던 게 실질적으로 중간에 저희가 컨소시엄을 안 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컨소시엄을 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을 사실 실질적으로 벤치마킹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그 기반 하에 하는 사업이라 보니까 이미 이제 컨소시엄이 된 학교에 그러니까 첫 해는 저희가 이제 단독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민하게 움직여서 어떤 실적을 내고 이런 것들 측면에서는 당연히 컨소시엄 대학들보다는 왜냐면 컨소시엄 대학들은 그 체계를 만드는 또 어떤 시간이 필요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좀 좋은 성적이었을지 몰라도 확실히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그 컨소시엄 대학에서 시너지 효과가 더 나오는 것은 조금 자명하게 조금 보이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이제 성과 관리 측면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봤더니 그 성과 관리 측면에서도 이게 그 컨소시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성과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저력이 있는 대학과 이렇게 뭐 같이 이렇게 컨소시엄 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그 수준이 많이 향상돼 있는 거가 종합평가 보고서에서 아주 자명하게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나 이제 외람된 말씀이지만 혹시 이제 그런 어떤 컨소시엄을 하고 있는 대학들을 이제 벤치마킹을 해서 조금 보는 거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상당히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이제 저도 같이 사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제 감히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확실히 이제 보여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컨소시엄 대학만 다 우수 이제 좋은 등급을 받은 건 아니고요. 단독 대학도 좋은 등급을 받았는데 저희가 조금 사례로 조금 뽑았던 거는 이번에 컨설팅을 하면서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반복해서 나와도 연계성, 정합성 이런 부분이 많았잖아요. 그게 초창기 때부터 컨소시엄에서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례를 조금 보여드리면 아마 그 구조화에 대해서 그 연계성에 대해서 조금 체감하면서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조금 그런 사례를 먼저 드린 거고요. 당연히 단독 대학 하시면서 엄청 고생하시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대학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학교의 거버넌스나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그 유형은 선택하시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또 마지막에 최현희 교수님께서 이제 추천해 주셨던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우리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여러 고민을 같이 하면서 이게 서로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마 조금 더 도움이 됐던 학교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충분히 좀 활용하시면서 내부적으로 공유를 하신다면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길게 이제 진행하시면서 이제 보여지지 않은 또 노하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른 대학들과 공유하시되 저희가 이번에 좀 어제 컨설팅 위원님들과 논의하면서 조금 이제 저희가 많이 배웠던 거는 성과 포럼에서 프로그램 단위의 어떤 그런 공유도 중요하지만 어떤 이 전체 체계를 서로 나누면서 그 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의 고민 그리고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좀 어제 공유하면서 이런 것들 또한 학교들에게 단장님들께 엄청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평가 의견에 대한 얘기는 아마 저희 재단에서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아마 평가 의견 중에 일부는 수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거고 아마 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혹시 다 앞으로도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조금 저희들에게 좀 찾아오시거나 유선으로 상세하게 물어보시면 저희가 전체 차원에서 결국은 상대평가다 보니까 그 학교의 의견만으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시다고 하면 전체 총평을 가지고 그리고 전체 학교의 어떤 수위 수준이나 평가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보충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시간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의 평가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그 각각 학교에서 진행했던 것과 그리고 재단에서 사업을 이제 수행하면서의 어떤 평가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서 말씀하셨던 학교들에게 학교 자체의 환류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평가에서 환류하고 또 이런 거 공유하는 것도 굉장히 저희들에게도 많은 평가 의견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메타평가 차원의 사업의 자체에 대한 평가를 받고 거기서 나온 또 피드백 같은 경우는 저희도 좀 반영해서 매년마다 조금 사업 관리할 때 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혹시 또 더 마지막 한 분이라도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좀 질문해 주시면 그에 대해서 또 논의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유선으로나 그냥 개별적으로 오셔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만약 혹시 이런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좀 어려우시다고 하시다면 저희한테 전화로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12월에 전체 대학 저희 성과 포럼, 혁신 사업 성과 포럼 있잖아요. 그때 또 뵈면은 또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한 분 정도만 더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없으실까요? 없으시면 아마 비 오는데 좀 힘들게 오셔서 아마 돌아가시는 길이 걱정돼서 빨리 마무리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재단의 학술진흥 본부장님께서 지금 오셔가지고 지금 참석 중에 계신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이번 컨설팅에 대해서 마무리해 주시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저희 세 분의 컨설팅 위원님께 먼저 박수 한번 드리고 또 내려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